월급이 올라도 왜 자꾸 빚은 많아질까요? 주변에서 연봉이 올랐다고 좋아하던 사람이 몇 달 뒤에는 더 힘들어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사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부채도 함께 늘어나는 가구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미래보다 현재를 과도하게 중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뇌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쓰게 만드는 6가지 뇌의 작동 방식과 각각의 대응법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가장 위험한 패턴을 다룰 예정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내 지출 패턴이 정확히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이게 됩니다. 할부는 단순히 돈을 나눠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시간 할인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죠. 사람들은 미래의 100만 원보다 당장의 50만 원을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수렵채집 시대에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같은 돈도 다르게 느낍니다. 월 10만 원씩 12개월 내는 것과 120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건 똑같은 돈인데 월 10만 원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18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한 번에 내면 180만 원이나 하네 하며 망설이지만 월 7만 5천 원씩 24개월 할부라고 하면 한 달에 7만 5천 원이면 괜찮네 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월 7만 5천 원이면 점심값 며칠 아끼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매달 통신비와 할부금을 합치니 월 15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할부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금리가 낮거나 투자 수익률이 할부 이자율보다 높다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일 수 있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 할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할부를 쓸 때 전체 비용과 기회비용을 명확히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부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뇌가 돈의 종류를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쓰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만 원이라도 생활비로 분류된 돈과 용돈으로 분류된 돈을 쓸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다르다는 거죠. 커피를 식비로 생각하면 생존을 위한 지출이라는 정당화가 생기지만 기호품이나 간식으로 분류하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 가구의 식료품비 비중은 약 13.8%인데 실제 가계부를 보면 20%에서 25%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돈의 라벨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꼼꼼하게 나누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적정한 분류 기준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가 업무 효율성에 필수적이라면 식비로 분류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구독 경제의 함정은 2가지 심리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낸 돈이 아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 자체를 귀찮아하는 우리의 본능이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5,500원을 해지하면 편리함을 잃는다는 손실감이 5,500원을 아낀다는 이득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쿠팡와우 해지를 하고 2번 주문하면 배송료가 손해라는 생각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 서비스는 가끔씩 정말 좋은 콘텐츠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한 번의 만족감이 평소의 아쉬움을 다 덮어버리죠. 이는 도박 중독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모든 구독을 해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모멘텀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간당 비용 대비 만족도를 계산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만 남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2가지 착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숫자로만 보이는 착각이고 두 번째는 한도를 내 돈처럼 느끼는 착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 결제 대비 평균 12에서 18% 더 많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금의 물리적 고통이 없어지면서 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용카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계 현금 흐름을 평화화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한국의 신용카드 혜택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발달된 편이죠. 문제는 신용 환상입니다. 한도를 내 돈처럼 인식하게 되면서 실제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무의식적으로 늘려버리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쓰려면 매월 결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일종의 사전 약속 전략이죠. 그런데 가장 큰 지출 항목에서는 다른 심리가 작동합니다. 주거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2가지 심리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하나는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다가 전세로 바꾸려면 목돈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적으로는 전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2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 손실 회피 본능이 작동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가 기준점이 되면서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의 특수한 전세 시스템은 이런 심리적 편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기회비용 관점에서 보면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은 연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다만 주거는 단순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 생활의 편의성, 미래 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거죠.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주변이 모두 3천만 원을 받으면 만족스럽지만 주변이 모두 7천만 원을 받으면 불만족스러워하는 현상이죠.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던 시대의 흔적이라는 거죠. SNS는 이런 비교 성향을 극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이는 과소비로 이어집니다. 100년 전 학자가 이미 지적했던 현상이 SNS 시대에 더욱 극명해진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본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 새로 산 명품백, 맛있어 보이는 레스토랑 사진들, 이런 걸 보면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사회적 비교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적절한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의 균형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면 성장이 멈춥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만족점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 가치관에 따른 기준 말이죠. 사실 저축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 숫자가 아닙니다.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절제력, 기다림, 꾸준함이 진짜 자산이죠. 이 경험이 있으면 다음 목표는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축을 방해하는 6가지 심리적 함정을 경제학 이론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할부의 유혹과 돈을 이상하게 분류하는 습관, 구독을 끊지 못하는 마음, 카드를 현금처럼 쓰는 착각,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심리,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더 쓰게 되는 패턴까지. 중요한 건 이런 편향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죠. 문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이런 본능들이 때로는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되 이런 심리적 편향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향에 가장 많이 빠지시나요?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